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키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음악 들으실 때 대부분 이제 스트리밍으로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파일로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뭐 비트 퍼펙트가 어쩌네, 뭐 MQA가 어쩌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납득이 가실 것 같은데, 각 플랫폼마다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뭐 플랫폼마다 음질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들이 갖추고 있는 스트리밍 플레이어들이 들려주는 소리들이 기준점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최종 결과물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비트 퍼펙트를 하든 뭘 하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아마 오늘 얘기 들으시면 에이 뭐 신경 좀 덜 쓰고 지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반면에 나는 스트리밍을 이제 못 믿겠으니까 파일로만 들어야 되겠다, CD로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냐면 이게 플러그인이거든요. 아답터 오디오라는 회사의 스트림라이너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이 플랫폼들의 이름들이 쭈루룩 나와 있죠.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타이달, 유튜브, 디저, 사운드 클라우드, 밴드캠프. 안타깝게도 여기에 국내 서비스들은 안 올라와 있어요. 마이너 플랫폼들을 봐도 밴드캠프, 디저, 넵스터, 판도라 뭐 이런 건 있지,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치 이런 건 다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멜론벅스 뭐 이런 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 다른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참고는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 플러그인은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거의 필수가 돼버린 플러그인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어떤 플랫폼에 가서 어떤 식으로 들려질지를 모니터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본을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그런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일하길래 19점 몇 불인가 해가지고 2만 얼마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꼭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에 한번 써보실 수도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심플해요. 왼쪽을 보시면 라우드니스, LUFS라는 표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요하게 볼 부분은 LUFS 부분입니다. LUFS라고 하면 라우드니스 유닛, LU 해가지고 실제로 얘는 시료 출력값, 웨이브 파형을 보면 이제 삐죽삐죽 솟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삐죽삐죽 솟았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에 실제로 크게 들리냐면 아니에요. LUFS는 실제로 들었을 때 얼마나 크게 들릴 것인가를 체크해보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K-POP 같은 거 마스터링 해보면 요 LUFS가 마이너스 한 7dB 뭐 이 정도 뽑거든요. 근데 진짜 라우드니스가 큰 겁니다. 진짜 큰 거예요. 이 LUFS 값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기에 정말 크게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뭐 K-팝이나 트렌디한 팝 종류는 들으면 볼륨이 진짜 크지 않아요? 클래식 음반 이런 거보다 그 팝 음반은 볼륨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K-팝은 월드 클래스로 진짜 큽니다.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고 그런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장르이기도 하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그 플랫폼 같은 데서 쭉 노래를 듣다 보면 볼륨이 큰 게 좀 좋게 들려. 볼륨이 큰 게 좋게 들리는데 나는 굳이 여유 있는 볼륨을 하고 싶다 이런 가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 노래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왜 우리 무대 같은 거 해보면, 저도 이제 행사 뛰고 할 때 우리 팀 MR이 볼륨이 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근데 앞에 팀은 볼륨이 되게 컸어? 우리 팀 MR이 되게 볼륨이 작다? 그러면 일단 행사장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 볼륨을 누가 뭐 DJ가 됐든 누가 올려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음악 뭐 멜론 탑백 같은 거 틀어놓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안 하잖아. 일단 그냥 쭉 틀어놓고 그냥 손 안 대고 듣잖아. 그러면 쭉 듣다가 특정 곡은 볼륨이 딱 크고 시원하게 들려서 와 빵빵한데? 이렇게 듣다가 그 다음 트랙은 갑자기 볼륨이 딱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작자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작한 노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에 띄게 잘 들리냐,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걸 라우드니스 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막 점점 더 내 노래 더 크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어요? 유튜브 볼 때 광고에서 볼륨 갑자기 커지는 경우 있죠. 그러다가 정작 유튜브 콘텐츠는 볼륨이 작은 경우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냐면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이 볼륨을 다 다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볼륨을 이제 평준화해서 좀 다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폰카로 찍고 볼륨도 안 만지고 그냥 내놓거나 하시는 분들 많잖아. 오디오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천연의 볼륨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꽉꽉 눌러 담은 광고의 볼륨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똑같은 유튜브인데 브이로그 같은 거 잔잔한 거 보다가 광고 딱 나오면 갑자기 우와 깜짝 놀라는 경우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플랫폼들에서 볼륨의 한계치를 정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요 LUFS 기준으로 정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플러그인의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자 보세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유튜브 있다. 유튜브 보면 타겟 LUFS가 마이너스 14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마이너스 14보다 더 높은 LUFS를 가진 음원이 들어왔을 때 유튜브는 마이너스 14로 볼륨을 낮춰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가수의 음원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들었을 때 평상시에 내가 듣던 거보다 좀 볼륨이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경우 꽤 많았을 겁니다. 그건 유튜브에서 볼륨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볼륨 제한이 아닙니다. LUFS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볼륨 미터에 뜨는 그 미터는 LUFS가 아니고 피크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깎지 않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는 모든 가요가 다 0dB 그러니까 피크점 빨간불 뜰 때까지 끝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볼륨을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LUFS가 다 똑같냐? 제가 LUFS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LUFS는 라우드니스, 청감상 크게 들리냐 작게 들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볼륨과는 또 다른 거예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은 라우드니스를 건드린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 LUFS로 유튜브는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집어넣어도 여기에 기준이 맞춰져 버려요. 그리고 이 스트림라이너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유튜브에서도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압축 코덱의 수준을 변경해서 들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이제 고음질, 중간음질, 완전 저음질 이거 왜 통신망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막 변하고 막 이러죠? 내가 수동으로 올리지 않는 한 처음에 왜 우리 채널도 최초 공개 때 들어오면 왜 화질 나쁘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현재 그 망 속도에 맞춰가지고 유튜브가 좀 자동으로 조절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톱니바퀴 모양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화질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나마도 최고음질로 안 듣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최고음질이 아닌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게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타이달,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비트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레이트도 달라. 각각 플랫폼의 이 타겟 되어 있는 이 LUFS도 달라. 이러면 어느 플랫폼에서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옵니다. 볼륨만 낮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볼륨을 낮춘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음악의 볼륨을 낮추면요. 가용할 수 있는 그 음악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을 녹음할 때나 그 믹스 마스터링 할 때 최대의 볼륨, 이 볼륨을 어떤 공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공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빈틈없이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막 볼륨 작아도 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딱 한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볼륨 양을 최대로 써야 최고의 음질, 최고의 다이나믹 레인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플랫폼에서 자기네 멋대로 이 타겟 레인지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역으로 크게 제작한 것들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나 애플뮤직 이런 데서 굉장히 이 LUFS 타겟을 낮게 잡아버렸거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음원 마스터링 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잡아버렸거든요. 어쩌면은 이제 볼륨 좀 그만 크게 제작해라 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볼륨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LUFS를 높인다는 거는 이제 막 눌려서 막 찌그러지고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음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최종 결과물이 좀 크게 들리고 싶다라는 그 제작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가 들리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무시할 만한 정도인지 여러분도 신경 써야 될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왜 그동안 CD로 듣는 게 왜 소리가 더 좋게 들렸을까? 라든가 그런 식의 의문도 조금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테스트 샘플은 순자와 춘희의 비가 와 일부분 들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키는가 누가 이 쓸쓸히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기는가 비가 와
사랑한단 말을 해줘. 네가 와 얼룩진 내 맘을 닦아줘. 어제도 눈물이 번진 얼굴 부끄럽지 않게 가려줘. 이게 그냥 원본 마스터 파일을 그냥 튼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11.2 LUF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은 타겟이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넘어버렸네 이러면 볼륨을 낮추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너스 14 타겟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순자추이는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에 올라가면 볼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의 최고 음질로 들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게요. 요 코덱 온 버튼을 켜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킬까. 누가 이 쓸쓸히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길까. 네가 와 사랑한단 말을 해줘. 네가 와 얼룩진 내 맘을 닦아줘. 어제도 눈물이 번진 얼굴 부끄럽지 않게 가려줘. 이번엔 애플 뮤직 스탠다드 음질로 듣겠습니다. 스탠다드 음질 위에 무손실 음질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무손실이니까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탠다드 음질 AAC 256K BPS 가보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킬까. 누가 이 쓸쓸히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길까. 네가 와 사랑한단 말을 해줘. 네가 와 얼룩진 내 맘을 닦아줘. 어제도 눈물이 번진 얼굴 부끄럽지 않게 가려줘. 두 개의 차이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약간 번갈아 가면서 틀어드릴게요.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킬까. 누가 이 쓸쓸히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길까. 네가 와 사랑한단 말을 해줘. 네가 와 얼룩진 내 맘을 닦아줘. 어제도 눈물이 번진 얼굴 부끄럽지 않게 가려줘. 춤추스네 지금 사실 같은 압축률인데도 LUFS 2 차이가 이렇게 음색이 조금 다르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 귀가 참 간사하다는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으면 좋게 들려요. 같은 조건에서. 그럼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압축 여러분들 그 웨이브나 플락이냐 아니면 뭐 AAC냐 MP3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를 느낄 수 있냐 없냐 이 말들이 많잖아요. 차이가 실제로 있는가 AAC에서 한번 비트레이트 바꿔가면서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킬까. 누가 이 쓸쓸히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길까. 네가 와 사랑한단 말을 해줘. 네가 와 얼룩진 내 맘을 닦아줘. 어제도 눈물이 번진 얼굴 부끄럽지 않게 가려줘.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여기 AAC 4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들으실 일이 없는 음질일 거예요. 요새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렇게 낮은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아주 초저음질, 초저화질로 틀어야 이 정도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게 타이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파이, 하이, 노멀 이렇게 있는데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손실이니까 하이는 AAC 320, 노멀이 AAC 96인데 타이달 쓰면서 하이 이하로 쓰실 일은 없기 때문에 한번 요 차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 무손실이냐 AAC 320이냐 차이 한번 들어볼게요.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킬까. 누가 이 쓸쓸히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길까. 네가 와 사랑한단 말을 해줘. 네가 와 얼룩진 내 맘을 닦아줘.
시끄럽지 않게 가려줘 춤춰서 내 어깨를 힘을 내라고 두드려. 이것도 역시 지금 나란히 비교해서 듣기에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차이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아까 보셨죠? 유튜브에서는 최고 음질이 AAC 256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달의 하이, 타이달에서 그나마 조금 깎인 음질도 유튜브의 고음질보다 높습니다. 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플랫폼의 태생적인 설계 때문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듣기에는 볼륨도 그렇고 비트레이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듣는 거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들려주는 음질을 과연 진정 고음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타이달 하이파이로 들었을 때는 제가 원본과의 차이를 뭐 그렇게 많이 느낄 수는 없었는데 나머지 플랫폼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AAC 압축이 아무래도 무손실하고의 차이는 꽤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괜찮다. 뭐 AAC 256 정도면 음질 충분히 괜찮다. 아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렇게 들으면 AAC 256과 무손실은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고 물론 256도 아닌 그 이하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손실 쪽을 추구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향인 건 맞고요. 근데 타이달 외에 지금 애플뮤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 볼륨도 많이 건드리고 압축률도 꽤 높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네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뮤직 같은 걸 틀어놓고 이렇게 좋은 외장 DAC 같은 걸 써가지고 제 아무리 뭐 비트 퍼펙트를 설정하네 어쩌네 해도 이미 컴퓨터 내부에서 얻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질로 듣는 그런 상황은 애당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파일로 원본 무손실 파일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스트리밍에만 플랫폼에 속한 스트리밍 플레이어에만 이런 조작이 들어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경우 멜론에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 다운받아서 듣는 거는 원본 파일 줘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해서 파일을 조작하진 않아. 플레이어가 조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손실 파일 원본 구매를 하시면 이런 조작이 들어가기 이전에 아무 손실이 없는 마스터 원본을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가져다가 뭐 비트 퍼펙트 설정 같은 걸 하셔가지고 이런 외장 DAC로 들어야 최상의 음질, 그러니까 뮤지션이 원래 만들었던 최종 마스터와 동일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골치 아파지죠. 귀찮아서 그렇게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무손실 파일 구매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CD 사서 듣는 게 낫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격도 CD 사는 게 더 싸지 않아? 아 물론 이제 전곡을 살 때 얘기죠. 한 곡씩 살 때는 파일이 싸지. 전곡을 사면은 아마 CD가 더 쌀걸요? 그리고 CD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CD는 우리가 CD 마스터를 뽑아. 그러니까 뮤지션이 최종 체크한 마지막 마스터가 CD랑 동일한 사운드예요. 물론 파일도 체크는 해. 근데 파일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사실은 원본의 완벽한 음질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 DAC가 뭐 비트 퍼펙트 뭐 이게 모조에 무슨 색깔 불이 들어왔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따져가면서 막 설정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다 소용없는 게 여러분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잖아요. 이미 손실 한 번씩 보고 들으시는 거라서 그렇게 예민 떠는 게 다 허무한 짓이라는 결론이 돼버립니다. 그나마 저희가 항상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타이달, 웬만하면 타이달 들으라고 자꾸 그러잖아. 타이달이 이런 손질에서 그나마 제일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저희는 타이달을 계속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스트리밍 사이트를 안 쓸 수는 없어. 편하잖아. 스트리밍 사이트를 계속 쓰긴 써야겠고 음질 손실은 가장 덜 느끼고 싶다. 그러면 타이달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난 그것도 싫어. 나는 진짜 완벽한 원본을 원해. 그러면 여러분들 파일 하나하나씩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얘기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 CD로 듣는 게 무손실 스트리밍 듣는 것보다 음질이 좋은 것 같다.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CD가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은 오늘 얘기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좀 귀찮을 것 같네요. 뭐. 그러니까 이 한 90% 정도의 음질로 사실 만족하면 모든 게 다 편해. 근데 꼭 99, 100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완전 무결한 그런 사운드를 원해.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길을 가시게 된다. 그리고 혹시 음악 제작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셔서 본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손해보지 않도록 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오늘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오늘 같은 내용이 너무 재밌다, 또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런 이슈들, 이런 토픽들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